안녕하세요. 오피스포 칼테입니다. 오늘은 단락을 알아보겠습니다. 워드 프로세서에서 단락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단락의 여러 요소들과 그 속성을 모르고 작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서를 만드시면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지 않고요. 여러 오류들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오늘 단락을 제대로 아시게 되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단락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단락은요, 국어사전하고 다르게 워드 프로세서에서 단락은 하나의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금융기관은 수많은 종류의 회사 있다. 이 기관들을 구분해 보자라는 것이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왜 하나의 덩어리냐? 요 끝에서 보면은 단락 기호 그리고 엔터 마크가 있습니다. 즉 엔터로 끄는 데까지가 하나의 단락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것은 이 한 줄이 하나의 단락이 아니라 엔터로 끄는 여기까지 이만큼이 하나의 단락이 됩니다. 반면에 제일 위에 이것은 비록 단어 하나밖에 없지만은 이것도 하나의 단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락의 정렬, 맞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금융기관이라는 이 단어, 이 단락은 지금 현재 요 위에 있는 아이콘에서 보시듯이 왼쪽 정렬이 되어 있는 거고요. 가운데로 맞추고자 한다면은 가운데 맞춤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맞추고 싶으면 오른쪽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제일 왼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락은 지금 왼쪽 맞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 오른쪽 보시면은 이 글자들이 끝나는 부분들이 들쑥날쑥합니다. 이 끝나는 부분들을 좀 똑같이 줄을 맞춰서 통일하고 싶다면은 위에 단락 정렬 메뉴 중에 이 부분 양쪽 맞춤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양쪽으로 맞춰집니다. 밑의 단락과 비교해 보면 차이점을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단락에서 줄바꿈을 할 때 잠깐 제가 세팅을 하나 바꿔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 단락을 보시면요. 이 단락에서 줄바꿈을 할 때 보시면은 단어들이 잘렸습니다. 여기에 이는 다음 줄로 바뀌었고요. 여기는 단어가 일컫는다인데 일 줄 바꾸고 걷는다 이렇게 잘렸습니다. 여기 이는 이렇게 단어가 잘렸습니다. 이렇게 단어가 잘리는 것은 보기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줄바꿈할 때 잘리지 않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단락을 클릭하고 오른쪽 클릭해서 단락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마지막에 한글 입력 체계 탭에 한글 단어 잘림 허용이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즉 한글 단어가 잘려도 괜찮다라는 뜻이거든요. 잘리면 안 되니까 체크를 해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확인을 누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는 있는데 그다음에 이는 기간을 한 칸 띄고 일컫는다. 연쇄적인 한 칸 띄고 일구명권 이런 식으로 단어가 잘리지 않고 줄바꿈이 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락 맞춤의 아이콘들 중에 마지막 요 아이콘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균등 분할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다른 예에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균등 분할 기능을 써서 만든 단락을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위에 이 부분요. 굉장히 보기 좋죠. 이 성명이라는 글자는 단어가 두 개입니다. 아니요, 글자가 두 개고요. 밑에 생년월일은 글자가 네 개입니다. 그렇지만 이 단락에서 보시면은 이 모든 것들이 이
물론 땡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같은 길이만큼 맞춰서 이렇게 단락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길이로 맞추는 것을 제일 위에 나와 있는 균등 분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밑에 이 부분을 가지고 위에처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꿀 부분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생년월일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 부분을 동시에 선택을 할 때는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여러 부분을 같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균등 맞춤을 하려는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아이콘에 균등 분할 아이콘 클릭하시면요. 기본적으로 이 대화상자에서 물어봅니다. 5글자로 맞출래? 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큰 글자가 지금 출생지 주소라는 5글자짜리이기 때문에 5글자로 지금 제한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여유롭게 우리는 한 6글자로 맞춰볼까요? 그럼 6으로 타이핑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자, 이렇게 변했습니다. 정말 보기 좋죠? 이게 바로 균등 맞춤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문서 제일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조금 축소를 한번 해볼까요? 예. 이번에는 단락에서 범위를 지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마우스 커서를요, 여기 금융기관이라는 위에 뒀습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요, 단어가 선택이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회사들이 알아보자.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요, 단어가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단락에서 3번 클릭을 하게 되면 단락 전체가 선택됩니다. 밑에서 해볼까요? 그리고 이 여백 공간에서도 어떤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백 공간에서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요, 한 줄이 선택이 됩니다. 여기서 또 한 번 클릭. 그리고 이 여백 공간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단락 전체가 선택됩니다. 아까 단락에서 3번 클릭한 거랑 같은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축소를 해보겠습니다. 이 문서의 모든 내용을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컨트롤 키와 A를 같이 누릅니다. 그러면은 문서 전체가 이렇게 문서 전체의 내용이 다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어떤 범위를 지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무척 유용합니다. 자, 이번에는 들여쓰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여쓰기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이 왼쪽에 이 공간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얼마나 들어가서 쓰느냐, 이것이 바로 들여쓰기가 되겠습니다. 보통 책 같은 것을 보면요, 단락의 첫 글자들은 이렇게 여기서 볼까요? 단락의 첫 글자들은 보통 이렇게 글자 하나 혹은 2개 정도 이렇게 들어가서 쓰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문서를 만들 때 지금 제가 했듯이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이렇게 들여 쓰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바로 들여쓰기 기능을 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락에서 들여쓰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이 단락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하시고요. 오른쪽 클릭해서 단락 메뉴를 선택, 그리고 상위에 들여쓰기 및 간격이란 탭을 눌러보시면은 여기에 첫 줄 들여쓰기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없음으로 되어 있고요. 첫 줄에서 첫 줄 하고 몇 글자를 들여쓰겠느냐, 2글자 해볼까요? 넉넉히 잘 보이게. 그리고 확인. 보시면 이렇게 글자가 2글자만큼 들어가서 단락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첫 줄 들여쓰기고요.
이 단락 전체를 들여쓰기는 또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클릭해서 단락, 그리고 들여쓰기가 있습니다. 왼쪽 들여쓰기를 얼마나 하겠느냐? 넉넉하게 한 5글자 정도 해볼까요? 5글자. 그러면은 이렇게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이 단락이 5글자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첫 줄은 거기서 또 2글자가 더 들어가서 써진 형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들여쓰기 왼쪽도 할 수 있고요. 오른쪽 부분도 들여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여기서 오른쪽 클릭, 단락 선택, 여기 보시면 오른쪽 들여쓰기 있습니다. 오른쪽 들여쓰기도 5글자를 해볼게요. 5하고 확인. 그러면 오른쪽도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렇게 대화상자에서 숫자를 저희가 타이핑 해가지고 단락을 맞춘다는 것은 조금 불편도 하고요. 시각적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 들여쓰기를 눈금제를 이용해서 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단락을 클릭을 했습니다. 위에 이렇게 눈금자가 있습니다. 혹시 눈금자가 보이지 않으신 분들은요, 위 메뉴에서 보기, 그리고 여기에 눈금자를 체크해 주시면 이 화면처럼 눈금자가 보입니다. 자, 눈금자를 이용해서 단락 들여쓰기를 하신다고 그러면은 이 단락을 먼저 클릭하시고요. 지금 보시면 이 왼쪽 위에 지금 제가 확대해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삼각형, 위쪽에 삼각형 하나, 아래쪽에 삼각형 하나, 그리고 밑에 쪽에 네모 하나, 이런 모양의 도형이 있습니다. 이것이 들여쓰기를 하는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고요. 첫 줄 들여쓰기는 바로 위에 요 삼각형을 움직이면 됩니다. 위에 삼각형을 이렇게 클릭하고 움직여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첫 줄이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요만큼 들여쓰기를 한번 하고요. 만약에 두 번째 줄부터 들여쓰기를 하겠다 그러면은 이 밑에 삼각형을 선택을 합니다. 밑에 삼각형만 잘 클릭하시고 이렇게 움직이시면은 밑에 줄을 들여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들여쓰기 한 것을 위에 들여쓰기 첫 줄과 두 번째 줄부터의 들여쓰기를 동시에 같이 움직이고 싶다고 그러면은 이 모양 중에 밑에 제일 밑에 조그만 네모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고 움직이시면은 이렇게 같이 움직입니다. 첫 줄 들여쓰기와 밑에 줄 들여쓰기를 같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들여쓰기는요. 이 오른쪽에 여기 보시면 또 삼각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삼각형을 클릭해서 잡고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이시면은 오른쪽 들여쓰기가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눈금자를 이용해서 들여쓰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단락이 있습니다. 예쁘게 잘 편집이 되었죠. 금융기관하고 땡땡, 그 다음에 줄이 쭉 나가면서 두 번째 줄은 첫 번째 줄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들여쓰기를 바꾸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이것을 위처럼 바꿔보겠습니다. 클릭하고요. 두 번째 줄이니까 여기에 밑에 삼각형을 클릭하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은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 어떻습니까? 금자하고 정확하게 맞지 않았죠? 그렇다고 왼쪽으로 하면 또 틱, 틱,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세밀하게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세밀하게 조절을 하려고 그러면요. 이 상태에서 Alt 키를 누릅니다. 그리고 좌우로 움직이면 세밀하게, 부드럽게 조절해서 원하는 데에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넣으시면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자, 또 들여쓰기를 잠시 지우고요. 어떻게 해보느냐.
이 부분 또 예쁘지가 않죠? 들여쓰기로 해서 예쁘게 맞춰보겠습니다. 1금융권에서 상금으로 갈수록 이만큼을 선택해서 전체적으로 밑에 네모를 클릭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들여쓰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때문에 두 번째 줄부터는 또 들여쓰기를 달리 해야 되니까, 그리고 하면서 기왕이면 첫 번째 단락도 같이 적용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다 선택을 하죠. 그리고 밑에 삼각형을 클릭하고 이렇게 움직이면, 그리고 Alt키로 미세하게 해서 선택을 하면 어떻습니까? 예뻐졌죠? 이렇게 들여쓰기를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줄 간격 조절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드의 줄 간격 변경은요, 먼저 단락을 클릭을 한번 하시고 이 위에 보시면은 요 아이콘이 있습니다. 요 아이콘의 오른쪽 화살표를 클릭해 보시면 1, 그 다음에 1.5, 1.5배 이렇게 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지금 세팅된 글꼴 크기에 1.5는 1.5배만큼 줄 간격을 설정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는 2배만큼, 3배만큼 이렇게 줄 간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아래 한글에서 줄 간격 옵션 100%, 130%, 160%와 거의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미세한 조절을 위해서는요, 단락에서 오른쪽 클릭하시고 단락 대화 상자로 들어가시면은 들여쓰기 및 간격 탭 이 부분에 간격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배수가 1.08이었었는데요. 아예 고정을 해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고정 해놓고 예를 들어서 한 20폰트 정도 해놓으면은 이것은 20폰트만큼의 줄 간격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폰트 사이즈를 20으로 바꾸게 되면은 20 바꾸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줄과 줄의 간격이 20인데 폰트가 20입니다. 그러면은 위에 줄 글자와 아래 줄 글자가 딱 붙어버리게 되죠. 이렇게 줄 간격을 아예 고정시켜 놓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줄 간격 고정으로 쓰게 되면은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줄 간격은 배수를 씁니다. 배수를 클릭하시고요. 현재 폰트의 몇 배, 즉 1.2배 정도로 일단 세팅을 하고 확인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폰트가 20이라 이렇게 넓고요. 이것을 단락의 폰트 사이즈를 12로 바꾸면 이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단락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단락과 이 밑에 단락 사이에 이 공간이 조금 줄과 줄 사이의 간격보다 여기가 조금 넓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단락의 앞 혹은 단락의 뒤에 일정 공간 여백이 세팅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클릭하시고 오른쪽 단락 대화 상자 이렇게 띄우시면은 간격해서 단락의 앞과 뒤에 얼마만큼 여백을 더 넣겠느냐라는 옵션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단락 뒤에 8포인트 정도 넣어놨기 때문에 이 단락과 단락 사이가 조금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조금 더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단락과 단락 사이의 간격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단락의 설정을 조금 바꿔볼게요. 지금 현재 정렬이 다 왼쪽 정렬입니다. 이 단락
선택하고요. 이 단락의 설정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줄 간격을 한 줄로 바꿔볼까요? 그리고 들여쓰기도 조금 이렇게 들여쓰기 된 문서다, 단락이다.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런 단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단락인 이것도 위에 단락하고 똑같이 만들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에처럼 또 이런저런 세팅을 한다고 그러면은 너무 번거롭습니다. 지난 강의 시간에 글꼴의 서식과 복사 했었던 것 기억하시죠? 그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 단락에서 클릭을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서식 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더블 클릭, 그리고 이 단락에서 클릭하면은 위에 단락과 똑같게 단락의 서식들이 복사가 되었습니다. 밑에 단락, 요 단락도 클릭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 단락도 클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만할 때는 ESC 키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단락의 서식도 편하게 복사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단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문서를 만들 때 글꼴 그리고 단락이 거의 문서 만드는 시각적인 효과의 한 80%, 90%를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강의의 글꼴 그리고 오늘 강의의 단락 부분 잘 활용하시면은 문서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칼퇴를 돕겠습니다.